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국경선과 질서, 규칙을 정하는 회의가 ITU 정권회의. 우리나라가 다시 개최하려면 못해도 100년이 걸립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2014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의 이상학 부단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의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엄지혜 아나운서. 네. 원래 글로벌 3대 행사가 있다는데 들었습니까? 글로벌 3대 행사, 소치 동계올림픽이 네. 있었고요. 월드컵이 여름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나머지 하나가 바로 ICT 올림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ICT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U 전권회의인데요. 전 세계 ICT 관계자들이 모여서요, 이 ICT의 미래를 논하는 최대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ITU 전권회의 D-100일을 맞아서 2014년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이상학 부단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제가 모두에서 설명은 드렸는데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정말 100일여 앞으로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부, 외교부 같이 해서 14개 부처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행사장도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저희가 의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선거도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 40여 명의 직원들하고 부산시에 있는 20분 정도의 직원들이 요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ITU 전권회의가 이제 소치 올림픽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에서 3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ITU부터 소개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유네스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 분야는 WHO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종욱 단장이 계셨던. 예, 네, 네, 네. 그것처럼 정보통신 분야의 유일한 세계를 다 다루는 국제기구가 ITU,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입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이 ITU가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입니다. 1865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내년이면 150주년입니다. 네. 유엔보다 더 빠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위성, 그리고 전파, 그다음에 인터넷, 우리가 흔한 통신, 그리고 요즘 정보 보호,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스팸 다 다룹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세계고 여기에는 국경선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 세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세계입니다. 흔히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에는 국경선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나라 영토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국경선과 질서, 규칙을 정하는 회의가 ITU 전권회의, 즉 ITU에서 가장 큰 최고의 총회가 ITU 전권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 굉장한 그 기구고 굉장한 회의군요. 예,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ITU에서 직접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ITU에서 근무도 하셨고요. 그러면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제가 2004년부터 2년 정도 ITU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부분이 이러한 그 ITU 전권회의와 같은 큰 행사를 한국이 개최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한 단계로 흔히 말하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행사를 우리나라가 하게 돼서 정말 그 감회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ITU 헤드쿼터는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아, 스위스 제네바에 있군요. 그러면은 부단장님께서는 제네바에서 근무를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네바는 이제 흔히 레마노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하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네. 한 인구가 30만쯤 되는데 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국제기구가 한 50개쯤 되기 때문에 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마 거기서 조용한 가운데서 각자 자기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물밑으로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ITU 정권회의를 정보통신 올림픽, 그 ICT 올림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올림픽 또 월드컵하고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4년마다 개최가 되고요. 네. 또 대륙별로 순환합니다. 또 하나는 193개국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국가의 크기나 경제력과 관계없이 참여를 해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지역 예선이 있습니다. 전권회의를 올 10월 달에 하게 되는데 네. 이를 위해서는 각 대륙별로 4번 내지 5번 정도의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0번 이상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공통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ICT 올림픽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컴피티션, 경쟁입니다. 네. 하지만 이 IT 정권회의는 코퍼레이션, 코디네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훨씬 더 화합이라든지 뭐 이런 선의의 그런 목적이 많겠군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이 IT 정권회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 그 뚜렷한 차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개최지 선정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좀 ITU 전권회의도 개최지 결정을 하는데 열띤 경쟁이 있는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좀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또 아울러서 부산으로 특별히 지정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륙별로 개최가 되니까 한 대륙에서 오려면 20년이 걸립니다. 네. 우리나라도 원래는 90년도에 개최를 희망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아직은 일본에 밀린 부분이 있어서 일본이 먼저 개최를 하게 됐고 네. 저희가 20년 후에 개최가 됐습니다. 네. 이거를 두고 물밑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원래 IT가 전통적으로 항상 만장일치로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투표로 가지 않고 그 전에 다른 경쟁국들하고 조정과 조율을 통해서 네. 좀 1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저희가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구워 삶아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나라의 국력이 바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으로 결정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가 있으려면 무엇보다 주변에 호텔과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 문제군요. 예, 그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주변에 관광지가 같이 겸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은 도시가 발전을 했지만 저희가 이 회의를 유치하게 된 것은 4년 전, 네. 20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당시로서는 부산이 가장 최적지였고 네. 또한 부산은 과거에 아시아 단위의 ITU 행사를 한 적도 있었고 에이펙 세계 정상회의 또 했었죠. 한 적도 네. 있었고 네. 세계 개발 원조 총회라고 하는 한 150개 국가 정도의 장관이 모신 회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자연스럽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산 영화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부단장님, 그러니까 부처로 보면 국장님이시고 예. 이게 대륙별로 개최된다고 그랬고 90년에 일본 그리고 이번에 예. 우리가 하면 중국은 아직 개최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직 개최한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중국은 20년을 기다려야 되겠군요.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앞으로 중국, 인도, 호주와 같은 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다시 개최하려면 못해도 100년이 걸립니다. 아이고. 아, 의미가 있군요. 정말 큰 행사네요, 이번 네, 행사가요.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193개 ITU 회원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이 참여해서 이 세계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 또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2014 ITU 전권회의의 준비기획단 이상학 부단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쯤에서 잠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 ITU 전권회의의 준비 상황을 좀 만나보시죠.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이 있는 경기도 과천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상학 부단장을 비롯한 준비기획단은 193개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가 참석하는 2014 ITU 전권회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ITU 가입 후 62년이 되는 올해
역사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게 되는 만큼 준비기획단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히 함에 있어서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ITU 가입 당시만 해도 국가의 통신 기반도 구축할 기술이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위치까지 올라간 셈이니 그 자부심도 대단할 텐데요. ITU 전권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상학 부단장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그 정권회의 준비 기획단이 전체 인원은 한 40명쯤 됩니다. 우리 좀 관련된 부처들, 안전행정부, 문화부, 외교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 부산시에서도 그 전문가가 와 계시고요. 그 외에도 이 주요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외국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 전문가분들도 와 계십니다. 사실 전문가나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회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인들에게 이 부분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홍보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 정보 통신을 딱딱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쪽만 관심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적인 분야,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정권회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ICT 정책의 형성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4 ITU 전권회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ICT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대회인 만큼 ITU 전권회의를 생소해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ITU 전권회의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TU 전권회의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모바일 릴레이 마라톤은 유명 인사들도 함께 메시지를 남기며 ITU 전권회의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ITU 전권의 의미라든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ITU 전권회의에 대한 그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모바일 릴레이 마라톤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한 10만 명 정도가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이 또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월드컵 거리 응원할 때도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요. 또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TV 광고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국 장관급 150여 명을 포함해 전 세계 3천여 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인 2014 ITU 전권회의. 특히 올해는 ICT 전시회 등 특별 행사도 마련돼 관련 기업과 전문가, 국내외 일반 참관객 등 약 3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뛰어난 ICT 기술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아 ICT 한류를 세계에 톡톡히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느끼고 또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이제 ITU 전권회의가 기존의 회의하고는 상당히 차별이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 ITU 정권회의가 19차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1865년부터 됐었으니까요. 물론 그 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안 한 적도 있었고요. 네. 그 기존 회의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이면 150년이 됩니다. ITU가 생긴 것이 150년이 되는데 2015년이 의미가 있는 것은 2000년도에 세계 새천년 선언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유엔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전 세계를 공동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가 그 목표 시점, 그러니까 도래일이죠. 네. 목표 도래 기점이 2015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권회의의 의미는 2015년 이후
포스트 2015를 위한 중장기 세계 발전 전략을 만들게 됩니다. 네. 두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까지 이 ITU 정권회의는 흔히 말하는 정보통신 주관청, 그러니까 흔히 규제기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폐쇄형 회의였는데 이제 이걸 탈피해서 네.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학계, 그리고 연구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본격화되는 것이 이번 부산 ITU 정권회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가 정말 의미가 크네요. 새 전략을 짜야 되죠. 또 살아생전에 다시는 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준비하시는데 여러모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부대 행사 또 전시회를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그 ICT 엑스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정보통신 분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원래 이 전시회는 매년 5월 달 서울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150명 이상의 장관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우리의 갖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보여줌으로써 세계가 같이 발전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산에서 이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이 전시회 때는 국내 기업만이 아니고 해외 주요한 기업들도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 주요 기업들이 제조업체, 통신업체, 그리고 벤처, 중소기업들이 신기술, 신제품을 선보일 건데 제가 지금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할 없고요. 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회의 외에도 각종 컨퍼런스와 포럼을 합니다. 네. 이 컨퍼런스와 포럼을 통해서 정부 회의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 좀 더 자유롭고 또한 창조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화두인 창조 경제 부분도 이 컨퍼런스에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창조 경제가 갖고 있는 의미와 성과를 같이 쉐어해서 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등을 세계로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백남준 선생의 이런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뛰어난 감수성과 IT가 결합되어 있는 한류 문화를 세계에 전파시키고자 합니다. 그게 다 목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학 부단장님 이제 부처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른바 이 분야의 VIP이실 것 같은데 2014년 ITU 정권회 해외에서도 주요 VIP들이 많이 오시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한 150분 이상의 장관들은 오시고요. 네. 그쪽 분야의 이제 장관이시죠? 예, 그러니까 정보통신 분야를 하시는 장관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국무부처럼 또 외무부 이런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때는 이제 산업부에서 오시는 장관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주요 기업의 CEO들이 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행사 외에 컨퍼런스나 전시회가 있다 보니까 네. 주요 굴지의 기업들 CEO들도 오실 거고 네. 또한 지금은 이제 진행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 분의 그 주요국 정상들도 오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VIP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 또 학계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 같고요. 문화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대략 어느 정도로 좀 이런 파급 효과가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적인 어떤 수치를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이 전권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은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는 ICT 강국이라고 했는데 그 분야가 대부분은 인프라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 장비 쪽은 우리나라가 강국이었는데 외교나 정책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중심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가요? 끌려가는 입장이었죠. 네. 흔히 말하는 패스트 팔로워였는데 네. 이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책이나 ICT 외교 분야에서도 그 퍼스트 무버가 되자, 네. 그러니까 중심 국가가 되자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경제적으로 환산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렵죠.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전문 연구기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따르면은 못해도 7천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다. 네. 이제 오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3천 명 이상의
VIP들이 오십니다. 특히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부산 지역에 호텔이나 관광 그리고 각종 이제 그 교통 등을 쓰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분들을 통해서 부산과 우리나라가 인지도가 향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큰 홍보죠. 물론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은 뺀 겁니다. 네, 그것까지 다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네. 그 효과는 굉장히 커지고요. 네. 또 특히 이번 정권회의 동안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결의안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 가치는 정말 헤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ITU 정권회의에서는 이제 ITU 고위직 및 이사국 선거도 예.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스트 IT 융합연구소 이재섭 박사가 표준화 총국장에 출마하는 걸로 알려지는데 표준화 총국장 어렵군요. 이게 뭐 하는 됩니까? 예. 우선 이제 ITU가 이번 정권 회의 때 65자리를 선거를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이사국 선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요 고위직은 그 5자리 하고 또 12자리의 그 전파규칙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탑3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무총장, 표준화 총국장, 전파 총국장이 있습니다. 아, 재미있는 거는 이 ITU라는 조직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네. 다른 국제기구는 사무총장이 이런 총국장들을 임명을 합니다. 네. 유엔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근데 ITU만큼은 다 같이 선거를 합니다. 동일한 선거인단으로 같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대등한 예, 그렇습니다. 파워도 대등한 파워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표준화 총국장은 그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립된 국제기구의 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표준화 총국장이 한 역할은 뭐냐 하면 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의 그 통신 요금에 대한 계산 그리고 네. 전화번호 부여였는데 최근에 더 늘어나서 인터넷 부분, 흔히 말하는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하는 어디서 인터넷의 주소나 자원 등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통신 보안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그다음에 스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네. 또한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신기술에 대한 대응, 흔히 말하는 이제 차세대 네트워크,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IoT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물통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담당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확실히 좀 와닿는 어느 정도 힘을 가졌는지 좀 와닿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어느 정도의 힘과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표준화 총국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의 공통 표준, 스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스펙을 결정하는데 당연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은 이 자리는 한국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네. 전 세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품이나 기업만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네. 사실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그 나라 수준에 맞는 기술로 또 그렇죠.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큰 차이 없이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이 표준화 총국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권회의가 4년마다 개최된다고 말씀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올림픽처럼. 네. 그럼 이 아젠다 선정 과정은 어떻습니까? 4년 동안 물밑 작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권회의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네. 여기에 올라오는 어젠다는 3가지 정도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ITU 이사회라고 해서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들을 논의를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총회인 전권회의에 보내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 또 두 번째 소스는 전권회의 밑에는 아까 표준화 총국장, 전파 총국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각 분야별로 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총회에서 결정을 하다가 결정이 안 된 것들,
네. 이견이 심한 것들을 또 전권회의로 보냅니다. 네. 또 전파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의 소스는 각 나라가 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네.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안건이 올라오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 세 번째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어떤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이제 이제까지 논의가 됐던 안건은 어떤 것이 있냐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네. 지금 이 정책의 핵심은 정부의 역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고 시민단체, 기업의 역할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정보 보호, 정보 보안, 스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제 공조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잘못하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각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익 신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ICT 분야에서 얼마큼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흔히 온라인상에 아동의 음란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음란물들에 그러네, 대해서 네.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이 다 논의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기후변화 부분에서 ICT를 통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화석 연료를 최소한으로 쓰게 해서 네. 지구 온난화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떻게 되게 되냐,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군요. 네. 네. 사실상 좀 궁금한 부분이요. 그 나라별로 또 이런 안건들을 제안을 하잖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화합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또 자국에서 필요한 안건들을 좀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안건들을 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IoT, 아까 사물통신 부분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먼저 눈을 뜨고 네. 강점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다 시작 단계니까 먼저 눈을 뜨고 중요성을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연구기관, 기업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사물통신, IoT에 대한 결의안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ICT를 통한 다른 산업의 큰 긍정적인 효과, 흔히 말하는 이제 비타민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ICT가 다른 산업에 비타민처럼 들어가서 그 산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고 생산성도 증가시키고 네. 네. 그 일자리도 창출하게 하겠다. 사실 이것이 창조 경제와 연결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의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에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의제들 어떻습니까? 잘 정리돼서 뭐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또 계속 논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나왔던 의제가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4년 안에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전권 회의에서 어떠한 결의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그 다음 해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4년 정도 이제 작업을 하고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다시 논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군요. 자, 우리 정부도 이제 ICT와 타 산업화의 융합을 통해서 창조 경제를 구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주장을 하고 또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IT 정권 회의가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창조 경제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네. ICT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산업 부분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음으로써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네. 이를 통해서 일자리, 바람직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창조 경제라고 봅니다. 그 비타민 역할을 넘어서는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ICT고요. 네. ICT를 한 단계
또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회의가 정권회의가 되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만 하더라도 ICT 분야의 수출이 없었으면 저희가 작년에 440억 정도 적자를 봤을 겁니다. 네. 근데 ICT가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우연히 같은 숫자가 됐지만 440억 정도 흑자가 나게 된 네. 형태가 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ICT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창조 경제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잘 구비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것도 어떤 지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워낙 뭐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하니까 1위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ITU에서 매년 발표하는 IDI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ICT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ICT 개발 지수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작년까지 4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정권 회의를 하게 됐을 때 네. 많은 나라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에 가면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선진 문물을 볼 수 있겠다.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오시는 분들한테 가능한 한 이제 산업계에 대한 투어도 같이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수를 보면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1등을 했지만 네. 세부적으로 볼 때 저희가 점점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이동통신 분야 부분이 그렇고요. 또 ICT 정책에 대한 부분, 또 제도에 대한 부분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ITU 정권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최강국으로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ITU 정권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더구나 올해는 이제 일반인의 참여가 많이 허용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제 이 부단장님 모시게 대해서 좀 주위에 물어봤더니만 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대회이긴 하지만은 일반의 관심은 그 상대적으로 낮는데 무슨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알려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한 노력도 있지만 이게 전문 기술 분야다 보니까 좀 그 귀에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고 저희가 같이 이제 유관기관 관련된 부처도 같이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습을 조금 더 잘 지켜봐 주시면 네. 아무래도 한번 알고 들으시면 조금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100일이 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겠지만 또 더 달려갈 마지막 막바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국민들이 또 가져야 될 이런 관심이나 국민들에게 필요한 100일의 시간은 어떻게 좀 보내야 될지 과제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저희는 당연히 이제는 이제 손님 맞이를 해야 됩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이 비자나 또는 통관 그리고 교통 안전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특히 많은 분들이 3,000명 정도의 외국 분들이 오시고 국내에서 전시회 등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못해도 3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도 이 안전 분야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기관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실제로 매뉴얼을 만들고 항상 그 계획을대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라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저희가 방심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행사가 정말 잘 돼서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같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그리고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또한 마지막까지 혹시나 소홀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10월 ITU 정권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거 아주 대박을 터뜨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4 ITU 전권회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학계와 산업계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ITU 전권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ICT 강국으로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는 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에서 열리는 2014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